올해 한 1분기 정도에 한 뭐 2, 3, 4월 이 정도에 대출을 조금 열어주는 그런 분기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토어제를 풀면서 모멘텀이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대선 전에는 이제 규제가 세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길게 보면은 상반기까지 대출을 조금 열어줄 것 같고 하반기는 조금 닫을 것 같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올해는 주택 마련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반기에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하반기에 이제 그런 걸 계획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대출받기 어려워가지고 집을 사거나 이제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분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최부심입니다. 올해 대출받기 어렵습니다. 띠로리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올해도 정책대출, 정부가 공급하는 그런 정책대출이 60조 원 정도 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 대출 받는 거랑 정책대출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정책대출이 이제 늘어나면은 은행에서는 올해 전체 대출의 그 상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정책대출 부분을 차감해가지고 대출을 해야 되는 게 요게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이랑 올해랑 정책대출이 60조 원으로 거의 동일한데 뭐 작년 대출은 늘어났잖아요. 작년에 45조 늘어났거든요. 근데 올해도 그럼 뭐 그만큼 늘어나는 거지 뭐 왜 안 늘어나냐 아니면은 뭐 덜 늘어나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작년은 성장률이 좀 좋았고요. 작년 성장률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건데 작년에 명목 성장률이 5.9%입니다. 명목이 물가하고 이제 실질 성장률을 합쳐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실질 성장률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실제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가 커졌는지 체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얼마예요? 1.6% 정도 되잖아요. 그거는 실질 성장률이고 명목은 여기다가 물가를 더해야 되는데 물가가 뭐 러플리 한 1.8 정도 올라간다 하면은 그러면은 올해도 한 2에서 1.8 올라간다 하면은 올해도 3.8에서 3.6% 명목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작년에 물가하고 실질을 합쳐가지고 명목으로 올라간 게 5.9% 정도 되는 거고요. 재작년에도 이 정도 올라갔어요. 재작년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물가만 한 12% 올라갔거든요. 성장률이 뭐 3%대, 2%대 이렇게 변했는데 합치면은 연에 한 5%는 짱짱하게 계속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지금 3%또 떨어지니까 성장률 내려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은 작년 명목 5.9고 올해 3.8이면은 대출 증가율은 이거보단 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뭐 한 80% 정도만 늘린다고 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출 증가율을 한 4%대로 갖고 갈 수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한 3%대로밖에 갖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전체 대출에서 3% 증가를 공공정책대출로 다 깔아버리면은 민영대출 한도가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서울경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올해 큰일 났다. 민영은행 가계대출이 월 2조를 못 열겠다. 2조를 이제 넘어가면은 대출 규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2조 한도 안에서 가계대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민영대출을 월에 한 2조로 막아야 되는데 민영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주택담보대출하고 전세대출하고 신용대출 입장에서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그나마 가장 리스크가 적고 수요가 많은 그런 대출이니까 주담대로 조금 그걸 열어주고 나머지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은 조금 제약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한 제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책 대출 규모가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는 막 논의가 막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유사한 정책 대출을 하게 된다면은 올해의 범은행권 가계대출은 월 2조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은행들은 그래서 주택대출을 해줄 때 확 해주고 안 할 때 안 해버리거든요. 보시면은 23년에도 이 연녹색이 민간은행 대출인데 23년 2분기, 3분기 이때 민간은행 대출을 이제 월에 한 4조씩 쫙 해주고 그 다음에 아예 안 해버렸어요. 4분기 때는. 그래서 23년 4분기에 이제 주택시장 침체장이 왔습니다. 원래 주택시장은 대출 먹고 자라야 되는데 대출을 안 해주니까 이때 침체장이 왔고요. 자, 24년 같은 경우에는 2분기, 3분기 특히 8월 달을 끼고 있는 2분기, 3분기에 민영대 대출을 확 늘려가지고 주택시장 불장 만들었다가
4Q부터는 그냥 민간은행에서 바로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거든요. 아, 이거 우리 그냥 다 상환하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민영은행에서 8월 말부터 바로 대출 마이너스를 갖고,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주택시장이 다시 위축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담대가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이 올라올 때 수요가 딱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때 대출을 딱 열어주는 이런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그 상한선인 캡이 있기 때문에 열릴 때 좀 빡 열어버리고 아니면 닫아버리거든요. 저는 그거를 올해 한 1분기 정도에 한 뭐 2, 3, 4월 이 정도에 대출을 조금 열어주는 그런 분기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토어제를 풀면서 모멘텀이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대선 전에는 이제 규제가 세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길게 보면은 상반기까지 대출을 조금 열어줄 것 같고, 하반기는 조금 닫을 것 같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올해는 주택 마련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반기에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하반기에 이제 그런 걸 계획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대출받기 어려워가지고 집을 사거나 이제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분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 대출은 디딤돌, 버팀목, 보금자리, 그리고 이제 특례, 디딤돌, 특례, 버팀목을 묶어서 신생아 대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은행에서는 일반 주담대, 집단 대출, 그리고 전세 대출, 그리고 기타는 기타 신용 대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거를 민간 은행에서 자기네 한도 안에서 어떻게 막 잘 운용하고 있는지는 요 그래프로 그려줬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신용 대출을 마이너스로 가지고 가고 있고, 기금 대출은 정부 대출은 깔고 있죠. 월에 2, 3조씩 깔고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이제 은행들이 디딤돌, 버팀목, 일반 주담대랑 집단대, 전세 이걸 섞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이 민간은행의 플레이에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면은 그 분기는 주택시장이 좀 강세로 가고, 아니면은 민간은행이 완전 문 닫아버리면은 그냥 완전 마이너스로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몇 년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거는 아마 지금 멀지 않아서 뭐 이제 조기 대선 분위기가 약간 무르익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명목 GDP 성장률 대비해서 대출 성장률이 그거보다 낮아야 부동산 시세가 안정적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잘한 게 뭐냐, 뭐 하나라도 찾아보면은 딱 하나 잘한 게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윤이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다면은 아마 여러 형태의 개입이 있었을 건데요. 지금 정부는 부동산에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인수위 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이제 기재 브랜드가 하는 주도로 거시지표 관리가 된 거거든요. 명목 5% 성장하는 나라에서 대출이 5% 초과 성장하면은 부동산이 이제 가고 가계대출 관리가 안 되니까, 명목 5% 성장한 나라에서 대출은 그 미친 4%, 3%만 성장을 하자, 이걸 3년째 계속 유지했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크게 과열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만약에 조기 대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향후에도 그래서 이런 기조가 유지되는지 여부가 부동산 시장을 그런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말로 GDP 성장률, 명목 GDP 성장률보다 대출을 더 키우는 이런 형태의 정책을 가게 되면은 이때는 필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뒤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력한 집을 사라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를 공식적으로 냈었던 정부는 14년 9.1 부동산 대책, 14년 7.24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던 박근혜 정부였고요. 그 당시 키워드는 빚내서 집 사라는 거였는데, 뭐 빚내서 집은 다 사죠. 지금도 그렇게 사는데. 근데 그때의 빚을 낸다는 거는 국가의 명목 성장률보다 더 많이 빚을 내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초과 대출 증가율이 6%에 이를 정도로, 명목으로 5% 성장하는데 대출은 11% 증가하니까 이렇게 초과 증가율이 6%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6% 정도에 이를 정도의 초과 대출 증가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그게 그냥 마이너스예요. 명목 성장률 대비해서 대출 증가율이 늘 낮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였던 적은 정말 2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2004년, 5년도 딱 2개 연도밖에 없었거든요. 그 2개 연도 때만 마이너스였고, 그래서 시장이 그래도 조금 안정세가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항상 플러스였는데, 그게 한 20년 넘어가지고 지금 3년 동안 마이너스를 가다 보니까 그나마 덜 간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정부가 만약에 어떤 이유가 뭐가 됐든, 부동산 부양 목적이 아니든 부동산 부양 목적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명목 성장률 대비해서 대출 증가율이 더 가팔라지면은 부동산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지금처럼 GDP 성장률이 4인데
대출은 3으로 그냥 계속 유지하겠다. 거시지표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면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은 투자가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리해서 집을 사실 필요가 없다는 그런 시그널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뭐 공급 몇 호하고 이런 거를 또 중요하지만은 그런 거를 너무 보기보다는 이제 부동산이 다 금융이 됐고 다 유동성이 있다는 자산이라는 건 한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금융정책 차원에서 유동성이 풀리는 자산이냐, 유동성이 안 풀리는 자산에 대한 그런 의사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있을 선거에서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 차이는 이제 요 거시지표 관리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거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서 채널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